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국민참여당 당원 동지 여러분, 특히 여성 당원 여러분, 2기 집행부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패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당 집행위원이고 의왕 여성 지역위원장, 의왕 여성위원장 닉네임 아이러브 시민 김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 답변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자들의 질문과 반론, 그리고 후보자의 보충 답변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이신 전영주 후보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제2기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전영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정 서울중랑주권당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토론은 국민참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입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의 모두 발언 2분 정도 듣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제2기 전국여성위원장 후보 전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7일 장충체육관에 울려 퍼지던 창당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창당 1년을 맞이하였고 제2기 지도부의 선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1기 전국여성위원장을 하면서 역량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당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안아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창당과 함께 전국여성위원회는 바쁜 나날을 보냈고 6.2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 여성 공약집을 발간하여 복지 공약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콩나물 프로젝트 사업을 중앙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창당 4개월 만에는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당 득표율 6.7%를 만들어낸 것은 시도당 비례대표로 나선 여성당원들의 선거에 나섰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당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2기 전국여성위원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나오신 분들 모두 편안하시죠? 그렇다고 너무 편해서 졸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후보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여성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오셨는데요. 1기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년간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조직 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정당 활동과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창당하고 나서 전국여성위원회 위상 정립과 당내 여성당원들의 참여와 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6.2 지방선거에서는 여성당원들과의 함께 비례대표 출마를 하는 등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역할 수행과 정당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평가는 저가 아닌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스스로 돌아보건대 보람과 부족함 그리고 아쉬움이 교차하는 소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1기 여성위원장에 대한 그 지역 여성 조직은 물론 시도 여성위원회의 활동성이 조직화에 대한 노력이 약간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번 후보님의 공약에도 그런 평가 때문인지 여성 조직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여성 조직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성위원회 조직 활성화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당선되면 전국여성위원회를 찾아가는 순회 방문을 하여 시도당 여성위원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여성활동과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1기 때보다는 더 강화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 형식으로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여성기금을 활용하여 시도당 여성위원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 6.2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74명의 여성 후보가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섰거든요. 근데 여성 당선자는 9명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시도당 여성위원장들이 많이 후보로 나서셨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후보로 나서신 거에 결의를 높게 사는 평가도 있고 여성위원장들이 이제 본인보다는 조직 확대, 인재 발굴 차원에서 훌륭한 여성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 지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평가도 있는데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조직 확대, 인재 발굴도 하였지만요. 현실적으로 창당 초기여서 당내 출마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각 시도당 여성위원장들의 출마 결단과 헌신을 저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11년이 국민참여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전국 여성위원회 사업도 단기 사업, 장기 사업, 핵심 중점 사업 등으로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각각에 맞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사업으로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장기 사업으로는 당내 여성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서 여성기금 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중점 사업으로는 당내 양성평등 문화를 완성하고요. 2012년 대선 총선에서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여성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보물 동영상을 통해서 2012년 총선에서 국민참여당이 원내 정당이 되는 데 있어서 여성 당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데요. 후보자의 의지처럼 2012년 총선에서 국민참여당이 많은 후보자들이 나서서 전국에 국민참여당을 알려내고 원내 정당으로서 들어가야 하는 게 대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전국 여성위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2012년 총선 출마자 발굴과 양성은 여성위원회의 주요한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당내 인재 양성을 위한 여성당원의 당내 역할을 담당할 기회의 확대와 경험이 중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해서 여성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되시면은 한 해가 바빠질 것 같은데요. 후보님 공약 두 번째는 양성평등 문화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내 각각 어떤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완성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당내, 당외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당내적으로는 우선 여성당원의 역할을 보조적 기능에 두고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또 생활실천적 규범 선언 등과 더불어 여성당원의 참여와 활동의 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당원의 당직 담당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외적으로는 지난해 있었던 여성시민단체와 제정당 간의 여성위원장 연석회의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활동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안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성단체연합의 토론회에서 제가 여성시민단체와 정당의 여성위원장들 간의 연석회의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그날 통과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후속 회의는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제 제가 출범을 하면 그 주도적으로 네. 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당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를 보면은 여성 고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의 이유로 그 M자형의 특이한 고용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20대는 높았다가 30대 다시 바닥으로 갔다가 40대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경우인데 그 40대 재취업하는 경우에 그 비정규직이나 단순 서비스 판매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후보님도 이번 홍대 청소 용역 아주머님들의 그 비참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듯 비정규적인 그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증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홍대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의 상황을 접하고 많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서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부조리를 고쳐 나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증가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관한 책임을 가정,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관습과 문화, 그리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 사회의 출산과 육아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독립성 확보 등이 해결이 되어지면 비정규직 증가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 나가리라 봅니다. 물론 제도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 당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어깨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을 우리나라 정치 지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2009년 기준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 여성의 고위 행정관리 비율, 그다음에 전문직 비율, 소위 말하는 여성의 권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성 참여 기회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여성 권한 척도, 그중에 대한민국이 109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61위라고 그래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정치 진출, 이런 참여가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의 경우 여성들을 위한 기대가 다른 당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성 일꾼들을 위해 리더십 배양을 할 수 있는 우리 당이 기여할 게 어떤 건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성 일꾼을 위한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는 교육, 그리고 인재 발굴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성 일꾼의 당직 담당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을 펼치고 평가받을 기회 확대만이 여성 일꾼의 리더십 향상의 선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여성 인재 양성 및 리더십 교육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여성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그다음에 자질 이런 건 어떤 것이고, 인재와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발적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과 설득의 리더십이 있을 것이고요.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할 줄 아는 연대의 리더십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의 여성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 단계지만 예를 들자면 1일 시도당 위원장 당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리고 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가운데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 당원들이 점점 바빠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딱딱한 것 같죠?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위원장 후보님께서는 그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약사로서 역할과 네. 정당 역할 또 가정 세 가지 외에는 크게 시간이 없는 편이고요. 제 전문직 일을 거의 하루에 한 3분의 1은 하고요. 네. 가정과 그렇고 정당 활동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제 또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이 많다 보면은 네. 그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때도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 어떻게 푸십니까? 스트레스 좀 원체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노래방도 받는 안 가시고. 편이고요. 예, 좀
느긋한 성격이라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그 등산도 하고 음악을 듣고 집에서 청소하면서 춤도 추고 이러는 편인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은 성폭력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 1312건 중에서 151건, 1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대부분이 그 아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성인의 경우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유아나 어린이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대부분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런 성폭력의 특성에 고려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친족 간, 가족 간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하는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네. 반복적으로 피해에 네. 장시간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친고죄의 허점을 보완하고 가중처벌 등의 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좀 읽겠습니다. 이제 후보님은 그 약사로서 의료직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료 현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국가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간에 의존한 사보험에 대한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는데요. 특히 일부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의료 공약, 그 이름만으로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현직 의료인으로서 무상의료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에서 의료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와 대안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의료정책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는 그 수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제도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워가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상의료 공약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상의료가 아니고 보장성 100% 확대 또는 의료비 지출 시 본인 부담금을 완화 또는 완전히 없애자는 뜻인데요. 궁극적으로 의료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국민건강권 문제는 개인 차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권의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하나의 예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같은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다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그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후보님의 지역은 이제 대구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은 꼭 전국 여성위원회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여러 사회단체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셔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혹은 또 먼저 어떠한 사안을 제안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을 터인데 그 부분 어떻게 또 진행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민사회활동 바람직한 모델은 로컬화와 네트워크화 연대입니다. 지금 대구 여성회 같은 경우 제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여성단체인데요. 그 역할을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제가 제 개인이 국민참여당이 창당해서 얼마 되지 않고 지명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어떤 제안이 있어도 뭐 특별한 일 없이는 거의 참석을 했는 경우거든요. 가서 국민참여당을 알리고 제 개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지역에서 제가 앞으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도 시민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같이 계속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고 중앙에서 하는 건 또 중앙에서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함께 또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폭력, 의료정책,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이런 또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2001년 겨냥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여성의 비정규직인 문제, 그리고 그 여성 일꾼 부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워낙 준비를 제가 다 잘하셔가지고. 하나를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출산 그 권장 분위기가 육아와 여성의 그런 근로 환경, 교육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또 출산은 여성의 몫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의 문제를 여성만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닐 뿐더러 해결책은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어쨌든 그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우리 현안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신부를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입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주해 온 여성의 수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면 국민 지위가 이제 지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해외 이주 여성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환경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면서도 또 뭐 미혼모들에 대한 출산 양육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이제 제도적으로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제와 다문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진행하는 우리나라 이제 사회 현상에 발맞춰서 계속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의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에 대한 생각과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러니까 저 잠깐만 겉들이면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산부인과를 하는데 애를 안 낳아가지고 폐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좀.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정 중 한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든지, 뭐, 결손 가정이든지, 다문화 가정이든지, 말하자면 이제,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우리 대가족 제도는 이미 표준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국민 교육과 국가 제도, 특히 이민법, 국적법 등을 개정해서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를 해서 협력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메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중앙당 차원만이 아니라 시도당 차원으로 확대해서 그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기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우리 당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그 여성들만이 모인 그런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서로 좋은 의견들도 토론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 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그런 좀 귀중한, 여성들에게는 귀중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국민참여당도 보다 좀 많은 그런 여성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아니, 뭐, 시간이
없을지 몰라서 제가 시간은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하나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하시면 뭐 트위터에는 팔로워나 친구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또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정치인들이 그런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치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당은 온라인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더 앞장서야 되는데 작년에는 좀 상대적으로 더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지금 저 개인으로 트위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활동이 뜸한 편이고요. 팔로우는 한 800명이 좀 넘고요.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여성위원회가 출범하면 여성위원회 전용 트위터를 운영해 볼까 아까 제안하셨듯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이렇게 활동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추가 질문 네. 있으십니까? 네. 제가 뭐 오늘 패널로 온다고 해서 마침 주말에 여성 당원들 한 8분 정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 해서 좀 받아온 건데, 근데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1년 동안 참여당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위원회에 참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여성 당원이면서 청년 당원이 우리 당의 지금 여성 활동가로서의 여성 주축 활동가들인데, 그런 저 같은 청년이면서 여성 당원들에게 전국 여성위원회든 시도당 여성위원회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못 느껴서, 저 같은 경우도 모임이 만약에 겹치면 상대적으로 여성위원회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가인 20, 30대 청년 여성 당원들을 전국 여성위원회든 시도당 여성위원회 활동으로 참여시킬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정당 활동이라 해도 뭐 재미가 없으면 특히 젊은 당원들은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위원회에서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운영해온 콩나물 프로젝트가 다양한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당원 여성분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갈 것이고요. 일단은 재미가 있으면 와서 활동하다 보면 함께 또 힘을 모을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다양하게 좀 알차게 콩나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지만은 제가 또 직업이 있고 생활 정치를 한다라는 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여성위원장이 되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더 바빠야 한다,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될 건데요. 많은 시간을 참여당에 넉넉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십니까? 네,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제가 제 의지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는 일이 3분의 2였고 그중에 3분의 1을 가정과 당에 할애를 했다면 올해는 3분의 1씩 똑같이 당 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2012년을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해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워낙 단독 후보시니까요. 정견 발표 듣는 걸로. 여러 후보님께서 나오셨으면은 저희가 정신없이 그냥 듣기도 바쁘고 할 텐데, 단독 후보님이시라 조금 이르게 맞춰질 것 같은데요.
후보자 마무리 발언 3분 정도 듣겠습니다. 토론회 잘 들으셨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많은 공약은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실천과 결과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사업을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참여당 내에서 위상 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1기 전국여성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당 내부의 여성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 활동가 양성과 리더십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참여당의 여성 활동가가 정권 창출에 중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조직화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여성 발전기금이 지역여성위원회의 사업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 핵심 사업 발굴과 여성위원회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봄 총선에서 의회 권력 교체와 12월 대선에서 정부 권력 교체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영주 위원장 후보님이 후보가 되셨는데 여성 위원장이 되시면은 국민참여당 여성 모두가 정신없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21세기는 3F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Female, Fiction, Feeling, 그 감성과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과 그리고 여성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세 가지가 전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관성이 되는 것들인데요. 우리 여성들의 특유의 그런 유연함과 이타심과 그리고 배려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참여당에서 특히 숨겨진 여성들의 저력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서 전국 여성위원장님을 필두로 여성들이 새 시대의 창조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와주신 전영주 여성위원장 후보님 그리고 패널님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패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